안녕하세요. 원영의 팔레트입니다. 오늘 그림은 골프장 풍경 그리기 두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여주에 있는 360도 컨트리 클럽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하다 싶은데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도시에서 자연으로 가는 관문으로 일상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에 의미를 두고 건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두 공간의 전이가 발생하는 변신의 장소로의 의미라고 하니 발상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도 그렇지만 건축물도 어떤 의미와 의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골프장의 부속물인 클럽하우스에서 클럽하우스 자체의 인상적인 건축물로 재탄생이 되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도 하죠. 미술사에서는 기존의 주된 소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현대에 와서는 주요 소재와 더불어 보조 소재 역시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적극적인 공간, 소극적인 공간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축, 인테리어, 미술, 디자인 등등 각기 영역에 따라서 이 말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큰 틀에서 골프장 하면 떠오르는 주된 적극적인 공간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의 부속물인 클럽하우스가 골프코스의 배경과 함께 어울리는 건축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소극적인 공간을 넘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을 의뢰받았을 때 저는 골프코스의 풍경 위주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주문자께서 직접 클럽하우스가 있는 풍경을 원하신 것만 보아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사진 자료를 보고 원경의 붉게 단풍진 숲과 근경의 초록필드의 색 대비가 강렬하고 그 사이에 배치된 클럽하우스가 인상적이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외에도 건물 중앙에서 근경으로 연못과 하천이 이어져 있고 저는 골프장 하면 초록색 잔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렇게 연못, 호수, 흐르는 하천 등이 골프 코스에 적절히 배치되어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시각적인 아름다움 외에 골프 코스로서의 기능도 있지만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박세리 선수가 워터 해저드에 맨발로 들어가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골프를 잘 모르는 저이지만 그 모습만큼은 기억을 하는 걸 보니 무척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번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려야 할 것들이 많고 디테일에 대한 표현이 많아서 지난 골프장 그림보다는 크기가 크지 않는데도 예상 기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참고 자료가 좋으면 여기서는 사진 자료를 의미하는데 묘사할 때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사진 같은 그림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사진을 보는 것과 사진에 빠지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림을 별탈 없이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취미로라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그 과정을 익히고
완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테크닉과 사물에 대한 인식 작용 과정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죠.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익히는 과정에서 많은 습득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형을 만들어내는 능력, 색을 인지하고 쓰는 능력, 재료에 대한 이해,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무엇을 그릴 것인가 등등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복잡하고 화려한 소재는 묘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리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릴 대상들이 많고 색이 화려할수록 손으로 그려낼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볼거리 역시도 많아서 그냥 봤을 때에도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풍경 그림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소재라 생각했던 건 오히려 단순한 대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과 색이 단순할수록 그것을 그럴싸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대상을 그럴싸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대상을 깊게 관찰하는 눈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기 능력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몸으로 체화된 능력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그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것들을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로 이해하고 잘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손으로 익히며 테크닉을 쌓는 건데 머리에서 손으로 가는 시간이 멀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의 대가가 필요로 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손이 움직이질 않으니 그 과정이 무척 괴롭고 때론 붓을 꺾고 싶은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재능을 탓하기도 하고요. 그림을 오래 그려온 분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본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마무리까지의 과정 순서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을 한다고 해서 다 잘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면서 발생하는 변수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림을 완성해 본 경험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초보분들이 그림을 완성하기 힘든 것이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습득하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가는 중간 과정까지만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지루함과 항상 제자리남에서 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느낌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초보 스스로 마무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림을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는 좋은 선생님의 안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나 책, 자료들을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알아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앞서 제가 사진 같은 그림에 머물게 된다는 말을 잠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진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진의 모습이 정답인 것처럼 따라서만 그리게 돼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원경의 숲을 그리고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 다 일일이 묘사해서 그리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분위기와 덩어리를 만들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풍경을 볼 때 주변부의 사물들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인식되지는 않잖아요. 즉, 아웃포커싱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무 하나하나 그려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도구 등을 이용해 그 터치 모양으로 숲과 나뭇잎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붓과 색으로 보이는 대상을 기호화한다고 말을 해요.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무척 낯설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형태를 따라가며 그려주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의 변화가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붓의 쓰임이라던가 터치 방법, 물감의 농도, 재료의 쓰임, 채색의 순서 등등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림과 사진은 엄연히 다른 매체인데 사진을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진은 그냥 정보로만 인식하고 그림에선 나를 표현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나를 표현한다는 건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나를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은 골프장으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점들이 몇 가지 떠올라서 연이어 말씀드렸어요. 이야기 중 어떤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해서 항상 지치지 않게 즐겁게 그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림은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 그냥 개인차가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영의 팔레트였습니다.